자, 미중 무역 전쟁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한국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올해 수출이 1조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제1 수출국이 중국이고 제2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생기면 당연히 한국이 그 사이에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하고 중국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트럼프가 3,250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트럼프도 한 방에 다 때리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이렇게 올리는 걸 10일부로 미국 시간 10일부로 때렸지만은 중국에 타협할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관세 인상 기준점을 미국 시간으로 10일 자정을 해서 미국 통관이 아닌 미국에 그때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 모든 물건에 해당된다. 이게 아니라 중국을 떠난 시점이 10일 0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도착까지 2주에서 4주 정도의 여유를 줬습니다. 자, 중국도 보복을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다 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지금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 막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이 별로 관심들이 크게 높지 않아요. 정부나 경제 전문가 외에는 별로 크게 이렇게 이걸 바라보지 않는데요. 아마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하고 중국이 설마 각자 자기들이 죽는 총을 서로를 향해서 맞대결로 쏘겠느냐. 그래서 극적인 인상 가능성 때문에 중국의 정시가 미중 협상이 끝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금 달러 환율이 급등해서요. 오늘 1183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중 전쟁이 일단 낙을 보였는데도 달러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에 3% 이상 3.5% 정도 올라서 세계 최고 수준의 달러가 인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개혁, 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때문에 이 지금 금융권에서는 이 디노미네이션이 시행될 경우 새로 통용될 화폐 가치 하락을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 달러로 돈을 바꾸고 있는 일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달러 예금이 일주일 사이에만 1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화폐 개혁이 돼서 새로운 화폐 1대 1000원이 1원이 된다 하면 그 1원이 실제로 가치가 과거 1000원에 비해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어야 지금 가치가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러를 바꾸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혼란할 때 스스로 디노미네이션을 이렇게 지하 자금을 이렇게 양성화한다라는 핑계하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한국의 지하 자금 시장을 완전히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곳곳에서 한국의 장롱에 묻어놓거나 밭에 묻어놓은 지하 자금이 한 600조. 요즘 부잣집들은 다 금고를 사서 금고 안에 묻어놓은 돈이 6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양성화하고 과세하기 위해
디노미네이션을 한다, 화폐 개혁을 한다라는 소문이 지금 급작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폐 개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실제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10억짜리 가치가, 그런데 이 아파트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보다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5,000원짜리 식사도 50원이 되는데 50원이 아니라 60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되어도, 화폐 개혁이 돼도 강세를 유지할 달러로 바꾸는 부분이 한국의 지금 미국과의 중국과 무역 전쟁에 더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주식 등을 팔고 이 달러를 바꾸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달러가 급등하는 원인도 있고, 여기에 화폐 개혁 문제가 또 결부되어서 더 달러 가치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문 정권이 이런 디노미네이션이라는 화폐 개혁을 할 그런 정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정권이 경제에 대한 모든 정책이 내년 봄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 무산되고, 경제 지금 붕괴가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통해서 더 심화될 때 그렇게 눈 딱 감고 할 가능성이 있을 정권이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말들을 지금 한국은행 총재나 여권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살살 흘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 시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달러를 바꾸는 일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은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고 재무부의 머누신 이 두 사람, 무역대표부의 라이트하우저와 머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지금 행정부 내의 최고 딸랑이 신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국 부총리 류허와 협상을 했는데 최종 10일에도 협상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지도 않고 미국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이 협상이 결렬된 뒤 트럼프가 기존의 2천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별도로 3,250억 달러에 이르는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성명을 내고 압박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이 격의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요. 그래서 미중이 서로가 서로한테 25%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올해 세계 교역 규모가 한 30% 정도 줄어들고 미국의 국내 총생산도 0.5% 안팎이 줄어들고 중국도 한 1%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유탄을 맞을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 부문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현상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관세를 세게 때리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물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 산업을 하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26.8%이고 대중 수출품에서 중간재 비율이 한 8%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는 한국의 수출이 1조 한 200억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장군 멍군식으로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길어지면 부차적인 부분에서 또 이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가 지연되고 금융 불안 등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수출 경기 전반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불안이 한국의 이 원 달러 환율에 마이너스 3.72의 효과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 금융위기가 지금 유력해지고 있는 터키를 빼고는 한국이 제일 지금 원화 하락이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중국 덩치가 미국의 GDP의 한 70%까지 커져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쪼기는 어려워졌다. 미국은 영국도 꺾었고 독일도 일본도 차례대로 무역전쟁, 환율전쟁 등을 통해 꺾었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이 압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오늘 중앙일보도 보도를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앞으로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미중 간의 대립도 심화될 건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 하는데 한국이 앞으로 중국, 미국을 빼고 독자적으로 힘을 기르기가 쉽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무역 다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갑자기 안 되지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GDP 70%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서 하나 좀 과신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신생 IT 기업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미국에 156개가 있고 중국에 92개가 있다.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의 유니콘 기업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의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부패에 기반을 해서 권력을 배경에 얻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GDP로 중국이 미국의 한 70%까지 가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DP가 20조 5천억, 중국의 GDP가 13조 5천억, 일본의 GDP가 5조 710억, 독일이 4조 290억, 영국이 2조 8,090억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국의 GDP 중에 그야말로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중국의 GDP는 별로 없고 그야말로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이 박리담의 GDP가 중국의 GDP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의 결과가요. 앞으로 점점 트럼프가 세게 쪼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항복을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요. 왜? 트럼프가 재선에 나오려면 점점 더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는 이 부분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자신의 이 캐치프레이즈를 다음 대선까지 몰고 가려고 하고 그걸로 당선이 되려고 하고 일정하게 통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롯데가 미국의 유화단지 축구장 152개 크기의 에탄올 분해 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 사업비를 3조 원 넘게 투자해서 루이지애나에서 3년 걸쳐서 완공했는데 이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오는 세일가스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에틸렌을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내년 매출이 9천억이고 2030년에는 글로벌 7위를 하겠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고 이낙연이고 신동빈이고 다 같지요. 그런데 신동빈이가 지금 이 준공식에 갔다가 백악관에 지금 대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 롯데의 미국 유화단지가 한마디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하고 준공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31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투자는 여태까지 자기 행정부 출범 이래 가장 큰 대미 투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격려했고 아마 신동빈을 만나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아주 눈치가 빨라서 중국에서 발을 빼고 미국에서 지금 유화산업에 진출을 한 거죠. 세일가스라는 시장의 거대함을 보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를 볼모로 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민주당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스캔들 의혹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 뮬러 보고서의 전문이 공개될 때는 대선 가도에 심각한 악재가 생기고 트럼프 퇴임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등에 대해서 계속 전방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은 왜 뒤로 제끼고 자꾸 신뢰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하느냐? 북한은 이미 더 이상 성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잘 알아요. 북한의 성과는 미사일 안 쏘고 핵실험 안 한 건데 이거는 이미 북한이 해왔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그걸 단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하는 것도 도발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는 이미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실현된 이익이고 비핵화는 두 번째 문제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유가가 리터당 1,600원이 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바짝 당기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릴수록 또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때릴수록 자신에 대한 악재를 막고 새로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또 이란과의 대립이 심각해질수록 미국 상류층이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란은 손 좀 봐야 된다라고 가게 되면서 한마디로 네 편과 내 편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 전쟁 중이거나 큰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대통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정치적 고유한 관습을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일본을 무역에 있어서 크게 물러서도록, 아베는 아마 양보하고 물러서겠죠. 하도록. 그래서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걸 일본한테서 끌어내고 3단계는 아시아 전체에서 이 지역의 주인이 미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무역전쟁 관세 부과, 그 다음에 이란 전쟁 위협으로 인한 이 석유 가격 상승, 또 일본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 등이 앞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요, 아시아 전체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특히 중국에 이어 한일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그리고 태국, 인도 등도 타격을 받게 되면서 지난달 4월 달에 아시아 신흥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들이 다 지금 트럼프가 폭탄을 더 터뜨리면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이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충격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중국에서 생기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까지도 번져갈 수 있는데, 그래서 뮬러 보고서라는 게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다룬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아시아 나라들에게는 워스트셀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벌써 중국의 4월 달에 대외 무역이, 대미 무역이 11.2%가 줄었고요. 미국은 무역 적자가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트럼프는 또 중국을 압박하면서 내 2기 임기 때는 중국이 아마 내가 이제 선거에 당선됐기 때문에 협상을 더 안 하고 시간을 끌면서 다음 대통령을 내다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의 지금 이 자신의 이 정치적 캐치프레이즈, 즉 미국을 제조업을 다시 복귀시키고 미국에서 많은 이득을 해가는 중국의 싼 물건들을 막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유 이외에도 트럼프가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자기가 뮬러 보고서나 이런 부분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이 아시아의 이란, 북한, 중국 등의 위기와 결부시켜서 가는데, 북한은 이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란과 중국에서 취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렇다고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벌이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는 CIA 등을 통해서 흔드는 쪽으로 계속 가겠죠. 결국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킨든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계속 심화해가는 방법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이슈는 여기 꽂히고, 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지금 오일 위기에,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위기에, 또 환율 위기에서 시달리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요, 트럼프발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또 문정권발 화폐개혁 위기와 맞물리면서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매우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